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백은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는 0.35%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금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등 상승과 하락 종목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뭐 균등하게 뭐 500 종목, 300 종목, 조금 오른 종목이 많은 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지금 뭐 우선주의 테마라고 할 정도로 모든 우선주들이 거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 수익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량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몇만 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박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일 이제 방산주죠. 빅텍, 퍼스텍, 스페코 등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진입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우선주, 그 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입을 하고 들어간다는 건 그냥 도박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분석 자체가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다우지수 S&P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지수와 똑같은 양상입니다. 앞으로 미국 지수를 확인하실 때 이렇게 됐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우 S&P 지수도 원래 상승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락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조금 팔자세를 보이면서 오늘 증시 하락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들, 기관, 외인들도 모두 이제 관망을 조금 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용잔고는 아직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상승에 배팅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증시 상승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일각에서는 유동성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상승으로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 지금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유동성으로 올라온 장세라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한다 하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라는 이유로 그냥 하락했다는,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이는 거고, 지금 증시는 상승했다 하락했다에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이루어 가야 된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장이다 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뉴욕 증시가 한번 올랐었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깜짝 호조에 급등 출발을 하였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거의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린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돈 벌면 적금도 하고 뭐 투자도 해보고 뭐 쓸 거 쓰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산업이 소비입니다. 소비. 공급과 이제 소비가 적절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경제를 살리는 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급증했다. 소매 판매율이 급증했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소매 판매라는 게 가장 크게 큰 수치로 보였다가 아니라 그 이제 등락폭이라고 하죠. 소매 판매 지수가 저번 달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요 정도 올라가지고 그 등락이 역대 최고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셧다운이 풀리고 경제 재가동이 되면서 소비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것이라서 너무 크게는 의미를 담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소비를 주로 이루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는 호재인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재확산되거나 아니면 다시 경제가 셧다운이 되거나 기업들이 조금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시적인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호재입니다. 파월 리 연준 의장 가계 기업 지원 너무 일찍 손 떼면 안 돼. 자,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의 발표가 있었죠.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에 두려워해야 된다. 경기 침체는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대응책에 얼마든지 돈을 부을 의향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ETF 회사채만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각 개별 기업들의 회사채까지도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밝히면서 증시 상승, 조금 호재성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 정부한테도 정책적으로도 가계 기업 지원을 너무 일찍 손대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해달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도 연준에서 할 만큼 할 테니까 정부에서도 일찍 손대지 말아달라는 이유고요. 미국 정부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이행은 돼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대량 금액을 지원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도 호재성인 이슈가 있다. 이 돈에 대해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호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악재 이슈입니다. 이제 볼턴 폭탄 터졌다. 트럼프 시진핑의 재선 도와달라 간청. 자, 이 뉴스가 무엇이냐?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을 상승에서 하락 반전을 일으켰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트럼프 시진핑의 재선 도와달라 간청.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볼턴과 트럼프는 국정에 대한 일을 같이 많이 수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볼턴을 좀 버려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볼턴이 약간 이제 심기가 불편했는지 자기가 이때까지 본 내용들을 언론에 밝혀버렸습니다. 그 사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내가 재선될 때까지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밝혀진 겁니다. 자,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가 좀 농산물을 구입해달라. 지금 미중 1차 무역의 합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내용을 그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농업을 이제 유지하고 계신 그 분들 쪽이 미국에서 트럼프보다는 이 민주당 쪽에 굉장히 표가 많습니다. 즉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이제 득표율이 굉장히 좀 높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꼬시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우리의 농수산물을 좀 구입을 해주면 내 득표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나왔던 것이죠. 이제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있었죠. 이제 상대 민주당 진영의 의원의 그 비리 내역들을 조금 알려달라, 캐봐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한번 있었고, 이제 또 중국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이 조금 어려워졌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위구르 인권법 서명입니다. 홍콩 인권법 이제 그 제재를 통해서 1차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위구르 인권법까지 서명을 하게 됐다. 이 위구르 인권법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 작은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위구르족이라고. 이제 그 위구르족을 중국이 통치하고 간섭하고 하는데, 그거를 간섭하지 말아라. 간섭하는 그 중국의 내부자들은 우리가 제재를 할 것이다. 그런 법이에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 내정 간섭을 했다 해서 중국도 지금 썽을 내고 있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싸우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중국도 지금 아시아 강대국이고요. 미국도 강대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염려해서 견제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 코로나 재유행.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재유행에 따라서 뭐 떨어졌다고는 했지만, 재유행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 중국 제재 때문에 조금 내려갔다. 그리고 볼턴의 폭탄, 아까 트럼프 스캔들, 그것 때문에 좀 내려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유행 같은 경우 지금 미국도 경제 재가동을 하자마자 각 주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어요.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에서도 연달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확산세로 인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감염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신규 확진이 59명, 금일만 59명 급증했었고요. 곳곳 산발 감염, 전국 확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맞았죠. 그 다음에 증시의 상승은 지금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는 맞습니다. 즉 코로나 재우려의 확산이 맞고요. 하지만 그 코로나 확산이라는 게 우리는 한번 겪었단 말이죠.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대응책, 방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다시 한번 지수는 하락으로 가는 거는 피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우려에 대한 확산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볼만 하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점점 커진다고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증시에서 굉장히 크게 흔들었던 이슈죠. 바로 대북적인 리스크인데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저희가 한 180억인가요? 180조는 아니고 180억을 들여서 우리 돈으로 지었던 건물을 개성공단에 있던 건물을 북한이 이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여정이 거의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명령을 다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지금 공식 석상에 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사망설 또다시 한번 돌고 있고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추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은 건강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뭐 사망했다고 해서 이때까지 뭐 김일성, 김정은 사망했을 때도 잠깐 하락했다 뿐이지 일시적인 하락했을 뿐이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북적인 리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대북이 뭐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해오고 미사일 쏘고 뭐를 했을 때도 항상 일시적인 하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지금 김여정이 새로이 지금 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김정은보다는 굉장히 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말하면 즉각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도발의 그 지금 수치가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 나와 있는 총 이슈들, 악재, 호재들을 좀 살펴봤는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유동성의 공급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모두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 한들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번처럼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조금 더 유행이 더 커지고 진짜 셧다운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 확진자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대응이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증시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한들 다시 돈으로 풀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의 장세에서 돈으로 푼다 하면 올라가는 것인데 실질적인 경기 침체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 괴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와 지금 주식시장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만 보셨을 때는 당연히 증시가 하락으로 갈 수 있겠다는 배팅에 좀 더 크게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에는 유동성이 있는 장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상승의 배팅을 주안을 두고 주식 종목을 이끌어 나가고 그에 걸맞는 섹터만 이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시장의 옳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분석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이게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 하루하루 이 시장을 보고 대응책을 바꿔가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적으로 오늘 좀 길게 이 뉴스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이슈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조금 더 도발 안 하고 미중 무역 조금 잠잠해지고 하면 다시 한번 증시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를 하면서 리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또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